AWS KMS 암호화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AWS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초급 개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CMK 생성부터 S3, EBS 암호화, 그리고 봉투 암호화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룹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WS KMS의 개요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고객 마스터 키인 CMK의 개념을 배웁니다. 그리고 CMK를 직접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실습합니다. 이어서 S3 버킷, EBS 볼륨, RDS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또한 대용량 데이터 암호화의 필수인 봉투 암호화 개념을 배우고 IAM 정책과 키 권한 설정 방법을 익힙니다. 암호화 컨텍스트를 활용한 고급 보안 기법과 키 교체 및 모범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학습합니다. AWS KMS는 AWS 클라우드에서 암호화 키를 안전하게 생성, 저장, 관리할 수 있는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KMS의 핵심 장점은 중앙 집중식 키 관리로 여러 AWS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키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FIPS 140-2 검증을 받은 하드웨어 보안 모듈, 즉 HSM을 사용하여 키를 안전하게 저장합니다. S3, EBS, RDS 등 AWS 서비스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IAM을 통해 세밀한 접근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KMS가 필요할까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각종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KMS는 필수적입니다. 먼저 데이터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하면 권한 없는 사용자가 접근하더라도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또한 GDPR, HIPAA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및 의료정보 보안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KMS는 암호화 키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체 생명주기를 관리하고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 모든 키 사용 내역을 감사 추적하고 로깅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마스터 키, 즉 CMK는 KMS의 기본 리소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논리적 키입니다. CMK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칭형 CMK는 AS-256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와 복호화의 동일한 키를 사용합니다. 비대칭형 CMK는 RSA 또는 ECC 키쌍을 사용하여 공개 키로 암호화하고 개인 키로 복호화합니다. 또한 AWS 관리형 CMK와 고객 관리형 CMK로 구분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키 자료가 절대 KMS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암호화 작업은 KMS 내부의 HSM에서 수행됩니다. CMK를 생성하는 단계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키 유형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칭형 키를 사용하지만 디지털 서명이 필요하면 비대칭형 키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키 별칭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포함하여 alias/myFK와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키 관리 권한을 부여합니다. 누가 키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키 사용 권한을 설정합니다. 어떤 IAM 사용자나 역할이 이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복호화할 수 있는지 지정합니다. 이제 AWS CLI를 사용하여 CMK를 생성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칭형 CMK를 생성합니다. AWS KMS create key 명령어를 사용하고 디스크리프션 옵션으로 키에 대한 설명을 추가합니다. 여기서는 My Application Master Key라고 설정했습니다. KUCG 옵션은 ENCRYPT, DCRYPT로 지정하여 암호화와 복호화에 사용할 키임을 명시합니다. 명령을 실행하면 키 아이디가 반환됩니다. 다음으로 키 별칭을 생성합니다. AWS KMS create alias 명령어를 사용하고 alias name은 alias/myFK로 타겟 키 아이디는 앞서 받은 키 아이디로 설정합니다. 별칭을 사용하면 긴 키 아이디 대신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키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S3 버킷에 저장되는 모든 객체를 자동으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S3는 세 가지 서버 측 암호화 방식을 제공합니다.
SSE S3는 S3가 관리하는 키를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입니다. SSE KMS는 KMS의 CMK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권한 제어와 감사가 필요할 때 권장됩니다. SSEC는 고객이 직접 제공한 키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버킷 기본 암호화를 설정하면 업로드되는 모든 객체가 자동으로 암호화되어 실수로 암호화하지 않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S3 버킷의 KMS 암호화를 설정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AWS S3 API 포트 버킷 인크리프션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버킷 옵션으로 암호화할 버킷 이름을 지정하고 서버 사이드 인크리프션 컨피겨레이션 옵션으로 암호화 설정을 JSON 형식으로 전달합니다. 룰즈 배열 안에 어플라이 서버 사이드 인크리프션 바이 디폴트 객체를 정의합니다. SSE 알고리즘은 AWS, KMS로 설정하여 KMS 암호화를 사용하고 KMS 마스터 키 아이디는 앞서 생성한 키 별칭인 alias/myf키를 지정합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면 버킷에 업로드되는 모든 객체가 자동으로 KMS 키로 암호화됩니다. 이 인스턴스에 연결된 EBS 볼륨을 암호화하여 디스크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BS 암호화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볼륨 생성 시점에 암호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미 생성된 볼륨은 직접 암호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볼륨의 스냅샷을 만들고 그 스냅샷으로부터 암호화된 새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BS 암호화는 성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암호화 작업이 이 인스턴스와 EBS 스토리지 간 연결해서 하드웨어 수준으로 수행되기 때문입니다. 루트 볼륨도 암호화할 수 있어 운영체제와 부팅 데이터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RDS 인스턴스와 스냅샷을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RDS 암호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DB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암호화 옵션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이미 실행 중인 DB는 암호화할 수 없으므로 스냅샷을 통해 마이그레이션해야 합니다. 자동 백업과 수동 스냅샷도 모두 암호화됩니다. 원본 DB가 암호화되어 있으면 백업도 자동으로 암호화됩니다. 읽기 전용 복제본도 암호화되어 마스터와 복제본 간 데이터 전송도 안전합니다. 기존 암호화되지 않은 DB를 암호화하려면 먼저 스냅샷을 만들고 암호화 옵션을 활성화하여 새 DB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 애플리케이션 연결을 변경하면 됩니다. 봉투 암호화는 데이터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CMK로 데이터 키를 암호화하는 2단계 암호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대용량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매우 효율적입니다. CMK는 데이터를 직접 암호화하지 않고 데이터 키만 암호화합니다. 실제 데이터는 로컬에서 생성된 데이터 키로 암호화되므로 KMS로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KMS의 제너레이트 데이터 키 API를 호출하면 평문 데이터 키와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모두 반환합니다. 평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즉시 메모리에서 삭제하고 암호화된 키만 데이터와 함께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전송량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봉투 암호화를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토3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KMS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제너레이트 데이터 키 메서드를 호출하여 데이터 키를 생성합니다. 키아이디 파라미터로 사용할 CMK의 별칭을 지정하고 키 스펙으로 AS256비트 키를 요청합니다. 응답 객체에서 플레인 텍스트 필드로 평문 데이터 키를 받습니다. 이 키로 실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엔크리프트 데이터 함수는 여러분이 구현한 암호화 로직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퍼 텍스트 블랍 필드에서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받아 저장합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복호화할 때는 이 암호화된 키를 KMS의 디크리프트 API로 복호화하여 평문 데이터 키를 얻고 그 키로 데이터를 복호화하면 됩니다. KMS 키에 대한 접근을 IAM 정책과 키 정책으로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KMS는 두 가지 종류의 정책을 사용합니다. 키 정책은 키 자체에 연결된 리소스 기반 정책으로 키에 대한 기본 권한을 정의합니다. 모든 CMK는 반드시 키 정책을 가져야 합니다.
IAM 정책은 사용자나 역할에 연결된 ID 기반 정책으로 어떤 키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정의합니다. 최종 권한은 이 두 정책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두 정책 모두에서 허용되어야 실제로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IAM 정책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특정 부서에만 KMS 키 복호화 권한을 부여합니다. 버전은 항상 2012년 10월 17일을 사용합니다. 스테이트먼트 배열안의 권한 규칙을 정의합니다. 이펙트는 allow로 설정하여 허용 정책임을 명시합니다. 액션 배열에는 KMS, 디크리프트와 KMS, 디스크라이브 키 권한을 포함합니다. 복호화 권한과 키 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리소어스는 특정 KMS 키의 ARN을 지정합니다. 컨디션 블록에서 암호화 컨텍스트를 사용한 조건부 접근 제어를 구현합니다. 스트링 이퀄즈 조건으로 KMS, 인크리프션 컨텍스트, 디파트먼트가 엔저니링인 경우에만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엔저니링 부서 컨텍스트로 암호화된 데이터만 이 정책을 가진 사용자가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컨텍스트는 추가적인 인증 데이터, 즉 AAD로 암호화 작업의 컨텍스트를 제공합니다. 암호화 컨텍스트는 키값상 형태의 메타데이터로 암호화 작업에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디파트먼트, 엔저니링이나 다큐먼트 ID, 12345와 같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암호화할 때, 사용한 컨텍스트와 복호화할 때, 사용한 컨텍스트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복호화가 실패합니다. 또한 암호화 컨텍스트는 클라우드트레일 로그의 평문으로 기록되므로 감사 추적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IAM 정책의 조건부 접근 제어에 활용하여 특정 컨텍스트를 가진 데이터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키 교체로 보안을 강화하고 규정 준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KMS는 자동 키 교체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객 관리형 CMK에 대해 자동 연간 교체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매년 KMS가 자동으로 새로운 암호화 키 자료를 생성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전 키 버전이 자동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할 때 KMS가 자동으로 올바른 키 버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기존 암호화 데이터를 재암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칭을 사용하면 키 교체가 애플리케이션에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수정할 필요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키가 교체됩니다. 클라우드트레일과 클라우드와치를 통해 KMS 키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KMS는 모든 API 호출을 클라우드트레일에 기록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키로, 무엇을 했는지 모든 정보가 로그에 남습니다. 암호화 컨텍스트도 로그에 기록되어 어떤 목적으로 키가 사용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와치 알람을 설정하여 비정상적인 키 사용 패턴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평소보다 많은 복호화 요청이 발생하면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키 정책과 IAM 정책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권한을 제거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KMS 사용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KMS의 비용 구조는 간단합니다. CMK당 월 $1가 부과됩니다. 키를 생성하면 삭제할 때까지 매월 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API 요청당 과금도 있습니다. 만 건당 $0.03로 매우 저렴합니다. 비용을 절감하려면 데이터 키 캐싱을 사용하여 API 요청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 생성한 데이터 키를 일정 시간 동안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CMK는 삭제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를 예약하면 30일의 대기 기간이 있으므로 실수로 삭제한 경우 복구할 수 있습니다. KMS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핵심 원칙들을 정리합니다. 첫째, 고객 관리형 CMK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AWS 관리형 키보다 세밀한 제어와 감사가 가능합니다. 둘째,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사용자와 역할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자동 키 교체를 활성화합니다. 정기적인 키 교체로 키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암호화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추가 보안 계층을 구현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키 정책과 IAM 정책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권한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트레일 로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인 키 사용을 탐지해야 합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 KM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신용카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 KMS로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로그 파일을 S3에 저장할 때 자동으로 암호화하여 민감한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자동 백업과 스냅샷을 암호화하여 백업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서비스 간 API 키나 비밀번호 같은 비밀 정보를 KMS로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DPR이나 HIPAA 같은 개인정보 보호 및 의료정보 보안 규정 준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AWS KMS 암호화 완벽 가이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클라우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